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동대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마케팅이랑 유통 이런 거에 진심인데 약간 수업 시간에 맨날 맛집 많이 다녀라. 여기 왜 공부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뭘 많이 다녀야지 재미없게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도 진짜 그때 창경궁 가라고 해서 또 가고 남산도 진짜 가고 그랬었거든요. 추천해주신 것도 많고 리사르 커피 이런 거는 들려주신 이야기 되게 재밌었어서 같이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에 계신다면 남산 반드시 가보셔야 되겠죠. 남산 둘레길은 뭐 한 2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4월에 벚꽃이 피잖아요. 벚꽃 필 때에 남산을 걷는 것, 그리고 가을에 또 11월 초에 남산을 걷는 것은 뭐 꼭 해야 되는, 제가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집과 도서관만을 오가는 그러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인생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하고 도서관만 다니지 마시고, 공부가 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상과 교감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케터로서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계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산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죠. 식당, 가게, 상점,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뭐 트렌드들도 자연히 알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1순위는 남산 둘레길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도 몇 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동국대학교 근처에는 여러 노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포들을 가능하면 추천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조금만 걸어가면 한정거장만 가면 약수동이 있잖아요. 약수동도 예전에 약수시장이 굉장히 컸었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뭐 약수동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충무로 쪽에 가면 충무로 쪽에도 이제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우리가 그냥 점심에 간단하게 먹는 뭐 국밥 정도 소개한다면 약수동에 있는 약수 순댓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동선이 또 맞아서 그 옆에 약수 순댓국을 먹고 조금만 올라가면 분식집이 있어요. 오래된 그 분식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뭐 찹쌀 도너츠 뭐 이런 것도 좀 드셔보시고, 그 옆 골목으로 가면 이제 리사르 커피라고 요즘 에스프레소 바의 형태들의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거의 한 3, 4년 전에 초창기에 시작한 곳 중에 하나예요. 우연히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다가 그 샛길로 오는 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조그맣게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물론 뭐 청담점과 명동점에 리사르 커피가 또 생겨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약수 순댓국과 리사르 커피, 그 에스프레소의 만남, 나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추천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녁에는 술 한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맥주에 치킨
여러분들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흔히 가는 여러 술집들이 있겠지만 아주 오래된 술집 두 군데가 있어요. 치맥할 수 있는 충무로에 한 군데는 그린호프라고 하는 곳이고요. 매일경제신문사 맞은편에 큰 도로를 건너면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대학선 쪽으로 가면 브라운호프라고 있습니다. 동국대를 나온 분들이라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곳 중에 하나죠. 그 교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교수님보다는 약간 선생님 이런 느낌 약간 추구하시는 것 같고 네. 저도 좀 근데 그래서 대학 와서 이런 교수님이 계시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아 내가 코로나 학번이어서 잘 모르는 건가 이랬는데 팀플했던 팀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고학번인데 교수님이랑 밥 먹는 거 처음이라고. 네. 왜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혹시 계기가 있어요? 글쎄요. 언제부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백인 아이들, 흑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들과의 교감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좀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동국대학교에 오게 되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 그리고 여기 온 교환 학생들과는 조금 더 친하게 좀 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실러버스에 보시면 런치 브레이크 시간에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런치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사실 학생분들이 굉장히 바빠서 매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과 함께 그래도 이런저런 곳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원한다면.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할 수도 생각보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 팀플 할 때 뭔가 질문할 거 이런 거 뽑아서 가자 이러고 막 20개 만들어서 딱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질문 하나도 못하고 갑자기 사주팔자 궁금해서 얘기 끊었는데 그거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저는 수업도 지각했거든요. 그 다음 수업. 그 이번 학기에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수많은 학생 봤었을 텐데 혹시 기억 남는 썰 같은 게 있는지 좀 그런 거 재밌는 거 좀 몇 개 들은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저도 여기에 온 지 17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연구년을 텍사스 달라스로 갔는데 UT 달라스랑 저희 학교랑 이렇게 또 저희 학과랑 관계가 좀 좋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MBA 학생들 그리고 학부 학생들 이렇게 지금도 아마 할 텐데 그 교류 학생으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그쪽에서 한 과목씩 강의하면서 연구년을 보냈을 때 저희 집에 다 불러서 설 때 이렇게 떡국도 같이 먹고 그랬던 기억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한 몇 해 전에, 한 3, 4년 전에 제가 졸업생들 모임을 하는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위주로 근데 딱 2번 만나요, 1년에. 봄에 벚꽃 필 때 한 번 만나고 가을에 단풍 좋을 때 한 번 만나서 남산을 산책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 모임에서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에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써봐라. 1년 후에 본인에게 쓰는 편지, 5년 후에 본인에게 쓰는 편지, 10년 후에 본인에게 쓰는 편지, 다 좋다. 그리고 이제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를 이제 주고 그걸 다시 이제 수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2035년에 그거를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2035년까지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35년까지는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이런 거 공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진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짤막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자기 의지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살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청결하게 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일들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뭘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그 중에 하나겠죠.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도 잘 벌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공부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또 수업 하시잖아요, 서비스. 네, 서비스 마케팅 하죠. 해주세요. 저희 둘 다 경영학생이니까. 홍보할 거는 없고요. 원래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마케팅과 유통 전략 두 가지를 담당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2005년에 제가 와서 처음 만든 과목이에요. 그 전에는 과목이 없었고, 그리고 계속 영어 강의를 둘 다 하다가 유통 전략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한글 강의로 돌렸고, 서비스 마케팅은 영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강의라서 사실은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설마 100% 영어 강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다 100% 영어 강의고요. 과제, 시험 다 영어로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어 강의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환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영어를 통해서 뭔가를 공부해보는 그런 거죠. 제가 보니까 두 세션 다 꽉 찼던데요. 지금 수강신청 보니까 아마 첫날 지나고 나면 변경 기간에 또 많이 변경되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제 수업 듣지 않아도 되고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케팅 쪽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들어도 괜찮다. 저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은 이렇게 학생으로 맞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간혹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는데 요구하는 것만 많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